안 갈 순 없어? 저기 안 먹었어. 더운 날. 별로. 자, 일단 맛있는 거 먹었으니 우리랑 수업을 한번 해볼까? 우리 먼저 이걸 할게. 이걸 다 끝내야 하는데 열심히 따라와주게. 자, 일단 우리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와지게 되는 게 속력이랑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진단 말이야. 그런데 속력이랑 속도를 통합할 때 잠깐 쌤 설명을 하기는 했었었는데 기억나? 윈터 때. 너무 옛날이잖아요. 11월, 12월 이때였으니까.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지게 되는 게 속력과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쪽 파트가 보면 우리가 물리가 보면 총 3파트가 나와지게 되거든. 우리 3개 영역이 있는데 운동역학이 있고 운동이랑 관련된 운동역학이 있고 전자기학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화동학이라는 이런 게 있게 돼. 총.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나아지게 되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때문에 나아지게 되는 게 현대물리학 이렇게 나아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물리2에서도 그렇고 물리1에서도 그렇고 요 세 가지 영역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돼. 그래서 운동역학을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물리1에 나아지고 있는 요 개념들이 나아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전자기학도 나중에 물리2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물리1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그나마 물리에서 제일 기초적인 부분들 베이스를 닦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들마다 이렇게 수시에서 공대 쪽이나 이쪽에서 수시에서 이 뭐 물리원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게 기본 베이스가 닿게 있는지 안 닿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렇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 속력과 속도도 보면 어떤 거냐면 운동역학이라는 큰 파트 안에 들어있는 게 속력과 속도다. 그러면 봐봐 연결고리를 한번 지어보게 되면 이런 거지. 자 운동역학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운동을 하려면 그 물체한테 뭘 가해줘야 되지? 힘. 힘을 가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힘의 정의가 뭐야 썼냐면 물체의 뭐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야.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이게 우리가 말할 때 힘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운동 상태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냐면 빠르기랑 방향을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빠르기만 가지고 있는 게 따로 있고 방향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스칼라량이라는 거랑 벡터라는 게 있어. 스칼라량이랑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있잖아. 이거 그냥 그 물리의 양을 나타내는 그냥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건데 스칼라량이다 이런 얘기를 어떤 거냐면 크기만 있는 거야.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게 스칼라량이고 벡터는 크기도 있고 뭐도 같이 있어야 되냐면 방향이 같이 나타나는 게 이걸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벡터량이 들어간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방향, 힘의 방향,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벡터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 곱하기 시간 했다가 뭐? 충격량. 충격량도 다 벡터량이 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운동량도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운동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말할 때 벡터량이 되게 돼. 그러니까 되겠죠? 그러면 스칼량은 어떤 거냐면 이거에 들어가는 거는 에너지. 에너지는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뭐가 특별하게 달라지진 않거든. 맞잖아. 그래서 이런 에너지 같은 거, 방향이 없는 거, 그 다음 뭐 질량, 무게 말고 질량, 이거 뭐 방향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러면서 하나 더 나아지게 되는 게 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속력.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스칼라가 되는 것이고 속도는 뭐가 되는 거라고? 벡터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의 정의를 배울 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되는 것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힘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빠르기랑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힘이라는 것 자체는 다 벡터량이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힘을 주면 빠르기랑 운동 방향이 같이 변한다. 이게 빠르기에다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뭐였지? 빠르기랑 방향이 같이 있는 거. 뭐? 속도. 그래서 뭐가 생긴다? 힘을 주면 속도 변화가 생긴다. 이 속도 변화를 세자로 줄여서 뭐라 그러나요? 가속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번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속력과 속도를 배우는데 이 속력과 속도를 배워서 끝까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속도까지 배워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속도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 거니까 힘을 배워야 되는 거니까 힘의 효과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니까. 그래서 힘을 알려고 하면 가속도를 알아야 되고 가속도를 알려고 하니까 속력과 속도부터 다시 구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겠다. 그래서 속력은 속도는 근데 난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 통합과학을 안 해서 속력은 뭐분의 뭐지?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그럼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려면 이동거리와 변이만 아니라 구별할 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 대충 있잖아. 이동거리는 스칼라량일까 벡터량일까? 스칼라. 속도는? 변이는? 벡터.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럼 시간은? 스칼라지. 한쪽으로만 보다. 거꾸로 가는 경우가 없잖아. 맞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동거리나 변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동거리는 움직임 총거리의 합이야. 이걸 우리가 이동거리라 얘기를 하게 되고 변이는 변화된 위치. 변화된 위치. 이걸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변화된 위치라는 것을 조금 그래. 우리 그 전에 인터뷰도 했고 통과 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래. 이런 얘기도 뭐 기억나?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얘가 C다. 여기가 이번에 4m야지. 얘도 4m다. 그럼 A에서 B를 지나 C로 갈 때 이동 거리는 얼마? 움직임 총거리 합이 2.8m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것이고 변이는 A에서 어디로 달라졌으니까 변화된 위치니까 C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의 크기는 얼마? 4루트 2m 이렇게 나와지게 되겠지. 그럼 변이는 4루트 2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 지점에서 4루트 2 떨어진 모든 지점에 C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북동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있어야지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변이는 속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변이는 변화된 위치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나중에 너희들 이렇게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뭔가 정의를 적으라 할 때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될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출발점과 도착점은 직선으로 1 선분의 길이하고 방향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할 때 변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1, 이 선분의 길이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같이 적어놓는 것이 변이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관련되는 예제가 하나 더 하면 그럼 원형 트랩 이런 것들 원형처럼 안 보이지만 20m A에서 출발 한 바퀴 완주하는데 만약에 20초가 걸렸다. 속력은 얼마? 20초 동안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얘가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2 파이 R 하니까 2 파이 미터 퍼 세컨드. 맞죠? 속도는 변화된 위치가 없으니까 0 해서 0m 퍼 세컨드. 이해가 돼요? 그럼 반바퀴를 갔을 때는 어떻게 돼? 반바퀴?
반바퀴를 갔을 때 변인 이동거리는 얘가 이렇게 반바퀴가 될 거고. 그럼 변이는 어떻게 됩니까? 반바퀴일 때 변이. 여기서 요렇게 가는데 얘가 이 40m에 해당하는 게 변이가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을 무조건 직선으로 이어버리면 그게 우리가 말할 때 변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내신대는 너희들 이게 통합과학이 끝나고 3모 때, 2학년 때는 계속 통합과학이랑 공사를 계속 모의고사를 칠 거라서 고3 때까지 계속 통과를 치지 않겠어요? 안 까먹어야 돼. 내신은 내신대로 여기 출발을 해서 3초 때 5m 지점을 왔어. 그리고 다시 1초 동안에 얘가 이동한 거리가 1m야.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1초. 그러니까 총 4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도착점까지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있잖아. 그냥 속력이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푸는데 또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또 뭔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 평균 값은 어떤 거냐면 총 시간분의 그냥 총 이동거리야. 총 시간에다 이동거리를 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총 시간이 몇 초 걸렸는데 도착까지? 4초 걸렸고 이동거리는 얼마? 5m 더하기 1m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얼마? 2분의 3m/s 이렇게 나눠지게 되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될까? 4초 동안 얼마큼 갔습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이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랑 여기를 이어버리면 몇 m가 되는 건데 4m 나와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4m. 이렇게 해서 1m/s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평균 속력, 평균 속도의 얘기야. 이해가 되죠? 특별하게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게 있고 이렇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조금 봐주면 되는데 그래프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으나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지워도 되죠? 여기 칠판도 잘 안 지워지네요. 이렇게 나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래프 조금만 볼게요. 어차피 무리 파트라서 그래프를 잘 활용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시간과 이동거리를 가지고 나 속력을 계산하고 싶어. 여기가 이동거리야. 이동거리고 여기가 시간이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그래프에서 뭘 보면 속력을 할 수 있을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 무슨 축? X축. 거리? Y축. X축의 변화랑 분의 Y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뭐지?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랑 시간이 있는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A, B, C. 이제 이 시간이 T고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10m라고 하죠. T초 동안 평균 속력은 어떻게 돼?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총 시간분의 이동거리에 대한 평균 속력 된다 했잖아. 그다? 시간 T초 동안 이동거리 10m 나온 거 맞아? A, B, C 모두 다. 맞아. 평균이라서. 처음 0초일 때 이동거리가 0이고 T초일 때 이동거리가 10m 이동했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속력은 A, B, C 모두 같아지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그래프에서 평균 속력을 계산하려면 처음과 끝에 그러니까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평균 속력이 나와지게 되는 거죠. 처음과 끝은 직선으로 이은 이거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이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T초인 순간의 속력
순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계산을 줘야 되냐면 접선을 정하는 접선은 진짜 이게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접하는 선이야. 접하는 선이라는 얘기는 교점이 만나는 점이 몇 개라는 거지? 한 개. 그래서 지금 요 지점을 지나는 A에서의 접선은 뭐가 되고 이 지점 하나를 지나는 선이니까 이렇게만 나와지게 되고 B를 지나는 접선은 당연히 이 직선밖에 없겠지? 그럼 C를 지날 때 접선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접선의 뭐를 보면 기울기를 보면 순간 속력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럼 누가 제일 빨라? A, B, C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야. 순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순간 그 시간대니까 그 시간을 지나는 접선만 그어주면 평균 속력이 나와지게 된다는 거야. 이까지 이해됐죠?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더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 등속도 운동을 얘기를 할 건데 등속도 운동은 뭐가 일정한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속도는 뭐랑 뭘 가지고 있었지? 빠르기랑 운동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은 무슨 운동? 등, 속 여기 되겠지. 맞죠? 빠르기만 있는 건 속력이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일정한 건 무슨 운동밖에 없겠노? 운동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 거. 내가 이쪽 방향으로 계속 쭉 걸어가고 어떤 운동을 하는 거지? 쭉 직선. 그래서 운동 방향이 일정한 것은 직선 운동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가 직선 운동이라서 저번에 윤태기도 쌤 얘기를 했지만 얘가 직선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벡터량, 스칼라량 해가지고 물리에 있는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개념이 따로 있고 크기만 나타내는 개념이 따로 있다고 배워서 이동거리랑 변이를 따로 배웠고 속력과 속도를 따로 배웠잖아. 지금까지 계속 얘기되었던 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등속도 운동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도착점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직선 운동을 할 때는 이동 거리와 변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같아질 수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속력이랑 속도를 거의 비슷하게 쓰더라고. 그럼 쌤 이 속력과 속도를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운동 반응이 바뀌었다.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면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는 게 꼭 나와. 그런데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직선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지금 속력이랑 속도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여기가 속도, 여기가 시간일 때 지금 등속도 운동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 등속도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한 거니까. 맞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 아니고 뭐예요?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가로가 시간, 세로는 뭐? 속도. 맞죠? 그럼 이거 다시 쓰면 시간 곱하기 속도는 뭐분의 뭐? 시간분의 원래 우리가 배웠던 변이잖아, 그죠? 맞죠? 그러면 시간이 약분되니까 뭐만 남아? 변이만 남아. 근데 이 변이랑 뭐랑 같다고? 등속도 운동일 때는 이동거리가 같으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을 우리가 그냥 이동거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원래는 변인데 왜 이동거리라고 하냐면 등속도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직선으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방향이 거의 같은 방향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동거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여기가 시간일 때 원래는 세로축이 변이가 돼야지 기울기가 속도 이렇게 될 거잖아. 그죠? 맞죠? 여기서 기울기가 속도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데 굳이 여기서 세로가 변이가 아니라 이동거리라도 우리가 기울기는 속도다 하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렇게 말 하나에 무슨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속력인데 왜 속도라 하지? 속도라 해놓고 왜 자꾸 속력이라 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직선 운동인 것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쭉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랑 변이가 같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의 개념은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나 똑같은 직선으로 쭉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속력이랑 속도는 서로 같다. 이렇게 나와지게 돼요. 지겹지 않아? 잘한 것 같은가요? 자, 그래서 10쪽까지 지금 설명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11쪽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할 거고 가속도까지 하고 쉬는 시간 아니고 너희들은 문제를 풀고 나는 음료수를 먹을게요. 안 빠르지? 이 정도면 괜찮죠? 요 한 이번 여름방학 동안 특사까지 끝나는 게 목표인데 특사는 뭐냐면 특수상대상 대단은 일단은 조금 더 빠르면 더 좋을 수 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는 속도에 따라 그래서 말인데 준우는 완자랑 습득을 같이 숙제를 좀 할게. 그러니까 수능을 안 칠 건 맞는데 내신 때문에 2점짜리. 채윤이는 일단 완자하는 거 보고 조금 더 할게. 그래서 무작정 수준 높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서 문제를 풀다가 문제 속에 허덕거리고 있으면 진짜 시간 아깝잖아. 그러니까 단계 밟아가야 되는데 준우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우면 저 아이는 그냥 퍼져버리거든. 이까지 거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아니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완전 좀 푸는 거 보면서 조금 수준을 좀 더 올릴게. 이렇게 나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뭐에 따라 속도잖아.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했던 거랑 똑같아. 그러면 속도 변화는 무슨 속도 빼기 무슨 속도?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었잖아. 그럼 속도 변화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 통합과학에서는 쌤이 될 수 있으면 약자를 안 썼는데 물리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약자를 좀 써요. 그래서 가속도의 약자는 우리가 T, 시간의 약자는 T, 나중 속도는 V라고 쓰고 처음 속도는 V0 이렇게 쓰게 돼. V0가 되는 이유는 당연해. 뭐냐면 시간이 0일 때 속도가 V0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V0라고 얘기를 하게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단위. 가속도의 단위는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거랑 같잖아. 맞죠? 속도 변화는 속도 단위랑 같은 거잖아. 맞죠? 그럼 단위가 뭐지?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번분수랑 같으니까 1분의 세크분의 세크분의 미터랑 같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자. 얘들아, 가속도는 벡터량일까 스칼라량일까? 이걸 있잖아. 알려면 이 식을 봐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잖아. 그죠? 그럼 속도라는 게 방향이 있었지. 방향에 있는 거에다가 방향이 없는 걸 나눴어. 그럼 방향이 있을 거잖아. 그 방향, 가지고 있던 그 방향 그대로 따라갈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가속도도 벡터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N에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벡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런데 아까 쌤 질량이라는 건 뭐라 그러나요? M 질량이었는데 질량은 스칼라. 어디를 가든 변화되지 않는 고유한 양이니까. 그럼 가속도는 벡터량이지. 가속도가 벡터니까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해줘 봤자 뭐가 된다고? 벡터가 되게 되는 거죠. 힘도 벡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벡터량들의 물리량들을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정의를 알면 얘가 벡터 값인지 스칼라량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잘한데 이렇게 웃어보면 안 돼.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속도 이렇게 나아지게 되고 그러면 가속도라는 것도 벡터이기 때문에 부호를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속도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가속도의 부호.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양수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면 가속도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시간 분의 v-v0 했잖아요. 그죠? 얘가 양수가 된 거야. 그럼 뭐가 큰 거지? v가 v0보다 커져야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다? 속도? 빨라지는 거.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말하는 가속 운동인 거지. 가속 운동. 그러면 가속도가 음수다. 그럼 이렇게 되면 가속도는 T분의 V-V0인데 얘가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 V랑 V0랑 비교할 때 누가 더 커진다? V0가 더 커지게 되는 거지. 맞죠? 다시 얘기하면 나중 속도가 더 작아진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 이렇게 돼요. 속도가 감소하는 건 우리가 다른 말로 감속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속도가 증가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로 말할 때는 가속이 되는 거잖아.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용어는 사실 다르지. 그러니까 가속과 감속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물리에서는 수학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 변화를 감속도다, 가속도다라는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들을 부호로 쓰다 보니 가속도는 뭐가 되는 거라고? 벡터 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부호를 가지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속도가 감소하는 거랑 증가하는 걸 다 합친 게 가속도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생기면 다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가속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해가 되죠? 속도 변화를 가속도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우리 아까 속력과 속도를 배우고 그래프를 했으니까 이번에 속도를 배웠으니까 그래프 한 번 더 보자. 여기가 속도, 여기가 시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럼 이 그래프에서 난 가속도를 알고 싶어.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준다고? 시간분의 속도량. 맞죠? 그럼 이거는 그래프에서 뭘 말하겠노? 기울기. 그렇죠? 이렇게 나와지게 된다. 그럼 또 아까처럼 해봐야지. 여기가 A, B, C. 여기가 시간이 t일 때 여기가 10이야. t초의 순간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 누가 제일 크고? 속도로 할까요? 속도. 쌤 말했던 누가 제일 크고 여기 이 페이크에 넘어가면 안 돼. A랑 B랑 C가 모두 같아요. 얼마로? 10m/s. 왜? 이 그래프에서 t초일 때 속력은 10으로 뜹니다. 숫자가 딱 나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t초 동안에 평균 속력은 A, B, C를 각각 부등호랑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돼. 그럼 어떻게 알아요? 평균 속력은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뭐? 거리. 그러면 이 그래프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었지? 면적. 그럼 A의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면적이라 얘기를 하는 건 이 그래프랑 X축이 만나는 이 사이의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프랑 Y축이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제일 면적이 작은 게 A네. 그 다음 B고 마지막에 C 이렇게 나와지게 되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t초 동안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A, B, C를 각각 부호랑 부등호로 해서 나타내면 A가 제일 큰. 평균 가속도는 아니지. 모두 같죠? 왜? 시간 t초 동안 똑같이. 속도가 그렇죠. 10만큼 다 똑같이 늘어나잖아. 여기서 10만큼 늘어난 건 A, B, C 모두 다 똑같잖아. 맞아요. 이게 물리가 운동력하기 제일 힘든 게 있잖아. 그래프를 좀 잘 봐줘야 돼. 그래프에서 많은 조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봐내면 그냥 문제에 말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문제를 봤을 때 A, B, C가 각각의 시간에서 속력들은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시간이면 C가 될 속력이 클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 C가 될 건데 지금 T초에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T초 동안이었었잖아, 그죠? 그럼 T초일 때는 A, B, C 모두 다 속력이 얼마였지? 10으로 다 똑같았잖아. 그러면 처음의 속도는 얼마였고 얘네 셋 다 처음 속력은 0이고 T초일 때 속력은 10이 되는 거니까 속도 변화량이 똑같이 나아지게 되는 거니까 가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T초의 순간은 아까 순간 가속도 이건 어떻게 준단다 돼? 뭘 그려라? 순간 나오면 접선. 그러니까 A 접선 이거 B, C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니까 A가 제일 크고 B고 C 이렇게 나아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프 하나하나를 좀 잡아주는 게 그렇게 돼서 그래. 좀 이렇게 그래프들이 보면 느낌 같은 느낌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나아지게 돼. 더 하기 전에 이거 비교 좀 할게. 얘가 이동 거리고 얘가 시간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무슨 운동일까?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얘는 정지 상태가 되는 거지. 정지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만약에 파란 색깔은 내가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내면 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라고? 얘는 등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프 형태는 똑같지만 세로축이 뭐냐에 따라서 정지냐 운동을 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가로축과 세로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 그 요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보면 공부를 조금 잘할 수 있는데 조금 점수들이 좀 그래서서 이제 2학년 때도 너희들 그 상위권이 1등급이 뭐 10%대니까 좀 쉽지 이게 아니라는 게 좀 알 것 같잖아. 상위권이 좀 두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맞춰놔야지 우리가 좀 내신 대비하기 좀 편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조금 내가 우리 반 애들한테 좀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좀 미안해. 그러니까 통합과 쪽으로 아예 안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 관계 선행해야 한다. 이렇게 가지고 조금 그래. 어쩌겠어. 자, 저 그래프에서 조금만 나게 문제 한 번만 더 그릴게. C, D 이렇게 돼 있다.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같은 경우를 그래프를 한번 봐봐. A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봤을 때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지? 증가. 여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의미하는 게 뭐였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였죠?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가속도. 가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가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는 가속도 자리에 뭐가 같이 들어가도 된다고? F는 MA라서 가속도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된다? 힘이 들어가도 된다. 힘이 증가하고 있다. 이해가 돼? 힘이 있는데 힘이 누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힘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힘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힘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커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B는 기울기가 일정. 그럼 뭐가 일정? 가속도가 일정.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뭐도 일정하다? 힘도 일정하다. 힘도 일정한데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일정한 크기의 힘이 운동 방향과 같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운동 방향과 나라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C는 됐고 D는요? D는 가속도가 뭐지? 0. 가속도가 0이니까 힘도 뭐다? 가속도랑 힘이랑 둘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이 없다야. 힘이 없다. 작용하는 힘이 없는데 선생님 왜 운동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물체가 운동하는 대표적인 게 우주 유형 같은 거랬잖아. 한 번 물체를 탁 밀면 우주에서는 영원히 쭉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운동장이 굴러가는 부분 나중에 멈추던데요. 이건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해되죠? 자, 그럼 C 같은 경우는 기울기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그죠? 맞죠? 줄어들고 있으면 이거는 속력이 감소하는 거야.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어서 속력이 감소하나 C는? 아니죠.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C의 그래프를 보면 C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까지만 봤을 때 지금 세로값은 계속 증가는 해. 근데 증가되는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C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가속도가 감소한다 해서 힘이 그러니까 힘이 반대 방향이라는 건 아니잖아. 그죠? 힘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야.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렇죠. 운동 방향과 이게 힘의 방향이 같은지 안 같은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속도가 증가하면 다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속력이 0이었다가 5였다가 12였다가 뭐라고 21이 됐다가 33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속도가 0에다가 5에다가 10에다가 15, 20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게 비운동. 됐어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0에서 13까지 됐다가 이제 뭐가 된 대로 20이 됐다가 24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C 같은 경우. C는 여기가 14만큼 늘어났다가 이거 얼마? 7만큼 늘어났다가 4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 속도는 늘어나지만 이 늘어나는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게 C야. 늘어나는 폭이 점점 커지는 게 A가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D는 어떻게 되는 건데? 처음부터 5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이해가 돼요? 이 그래프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나눠들만 얘기하게 된다. 라는 얘기야. 됐나?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가속도의 부호는 힘의 부호를 갖다 했잖아. 힘의 방향이랑 같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속도에서 부호는 뭘 의미할까?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하는 게 뭐지? 이거는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을 의미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런 식으로. 영상 계속 찍어주면 있겠지? 빨리 안 읽냐? 예상보다 해도 빨리 안 읽어. 여기 떡을 너무 많이 넣어.
우리 일단 중과 속도 공부. 뭐가 일정한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근데 가속도는 부호가 있었잖아. 맞죠? 가속도가 양수를 일정할 수도 있고 가속도가 음수를 일정할 수도 있어. 그럼 가속도의 부호랑 누구의 부호가 같았지? 힘. 맞죠? 그러니까 가속도와 힘의 부호가 같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가속도가 양수면 힘도 양수가 된다. 그러니까 양수라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건 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힘이 양수라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같다. 그러니까 속도 증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가속도가 음수다 이건 어떻게 된다고? 운동 방향 반대 1. 그래서 운동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속도가 증가하는데 등이니까 같잖아 가속도가. 맞지? 그럼 속도가 어떻게 증가한다고?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속도가 일정한 건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그래서 첫 번째로 가속도가 양수를 일정하는 경우 그래프 한번 보자. 가속도 양수를 찍으니까 1한 그래프 하나 그려주게 될 거 맞아? VT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 가속도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여기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다고? 가속도. 그런데 지금 가속도가 일정하잖아, 그죠? 기울기가 일정한 거야. 그럼 뭐밖에 안 돼? 직선밖에 안 나와져.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런 그래프를 해줘. 시간이나 이걸 변이 그래프로 하면 돼. 이거 변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 면적이면 게 뭐였습니까? 이동 거리 변이랑 같았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직선으로 늘어날까? 일정하게 변이가 늘어나겠어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된다고? 이런 그래프를 2차 함수 그래프. 가속도가 함수를 일정한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지. 됐어요? 이걸 VT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음수. 맞아. VT를 그 기울기 가속도였으니까. 그럼 이거를 변이 시간 그래프로 바꾸면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잖아,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뭐였지?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하는 거. 운동 방향. 그럼 이때 뭐가 바뀐다고?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그래프를 변이 말고 거리랑 시간 그래프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동 거리는 감소할 수 있나? 움직인 총 거리 하니까 계속 더해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건 그래프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이 있단 말이야. V는 V0 플러스 AT. 이동 거리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이런 게 있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필링 다 됐어요? 아니요. 네. 일단 등가속도 운동의 요거 그거 가지고 공식 유도는 다음 주에 계속 하는 걸로 하고 숙제는 요 끝까지 네. 문제 한번 풀어가지고 와보세요. 풀 수 있는 만큼.